네, 딜사이트 S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도 상승으로 전환된 채 장을 마쳤다는 점에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상승 마감했지만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모습들이에요. 어제 어,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반영됐고 또 실적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나와서 다우는 강세를 보였고요. 또 나스닥 역시도 상승 후에 하락하는 반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은 4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테스트 받고 반등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4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미국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어요. 기대감은 많이 반영됐는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감소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 지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우를 큰 폭에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트럼프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정체적으로 급진적인 것.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동결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결국에는 10월 달은 굉장히 좋았는데 11월 달에는 오히려 예상 외로 마이너스 5.5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표들이 혼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속에서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알로는 경제 전문가들 역시도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가상화폐 이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정책적으로도 미국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에 지금 자산이 한쪽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은행, 방산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일단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빠지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가 빠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는 거품 해소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게임과 전기 수소차 X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자 그러면서도 지금 M7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슈퍼마이크로가 급등을 했고 디어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에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마이크론이라든가 램리서치가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US스틸 역시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든가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지만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알파벳 A라든가 알파벳 C 여기는 인공지능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헬스케어라든가 로블록스가 약세를 보였어요. 자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본다면 ETF 시장에서는 로봇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보안 섹터,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거는 결국에 머스크 관련 섹터다. 지금까지는 우주 섹터가 움직였고 자율주행 섹터들이 움직이고 인공지능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상대적으로 덜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럼 오늘 시점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가상화폐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마라든가 재생에너지, 운송 물류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결국에 주식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냈지만 앞으로 4분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장중에는 4.8%까지 급등 나왔다가 그다음에 3.56%까지 장중 급락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을 확인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알파벳이었죠. 실적에 대한 것들이 기대치 이하로 나왔을 때는 주가의 낙폭이 이렇게 크면서 추세를 깨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수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죠.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M7 역시도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특히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것들만 나오면 중소형 섹터들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스노우플레이크 역시도 33%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 시장 역시도 지금 종목 장세는 굉장히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원자력 쪽에서는 지금 이제 비철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 특히 금 가격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하락했다가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소폭 반등했지만 결국에 이제 비철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상황에 천연가스를 집중해서 관심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계정적인 성수기가 나온 이런 상태에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유가는 쉬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원자재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천연가스 쪽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중국 증시 봐볼게요. 어제 중국 증시는 하락하면서 시작이 됐지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기대감일까요? 다시금 보합권까지 올라온 채 마감이 됐던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 증시는 뭐 계속 박스권이에요. 근데 제일 웃긴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중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요. 불과 어제 그제것만 하더라도 중국은 성장률 둔하다, 안 좋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어제 오후에 나왔던 건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25년도 중국 시장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의 중국 지수는 15%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 증가율은 3.8%에서 5%로 확대될 것이다.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전날에는 모건스탠리에서는 부정적이다 나왔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에는 외국계 투자들 분석 보면 이구동성은 날마다 다르죠. 우리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목표 컨센서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은 중국은 경기부양, 재원을 투자해서 경기부양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 양해까지 추가 경기부양까지 금액까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하루 올랐다고 희망 갖지 말고 크게 빠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박스권 밴드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본다면 미국 시장 못지않게 그나마 투자 메리트가 있는 쪽들이 중국 시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좀 루머에 흔들렸던 시장의 장중 움직임도 있었죠.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계속 경신을 했고, 그리고 신라젠 이후로 참 오랜만에 바이오 종목이 시총 1위 자리를 좀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러한 좀 하락이 아쉬운데요. 알테오젠의 최근 움직임이나 이러한 상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참 부질없고 속질없다. 우리 네. 시장의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나. 특히 음,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24% 장중 급락했다가 네. 플러스 나기도 했고, 알테오젠 역시도 장중 20%까지 순식간에 급락했다가 그렇죠. 플러스 4%까지 올라가고, 참 우리 시장 왜 이렇게 허약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네. 2조 5천억 달러가 국내 주식 투자에서 미국 시장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어, 때문에 굉장히 체질이 약화된 그런 시점이고, 특히 어제 이게 비단 어제뿐만 아니었거든요. 지라시라든가 사실 검증은 확인되지 않은 매체 보도로 인해서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의 혼선을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론에 대해서 책임감이라든가 사실과 다른 것들을 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국처럼 과하게 엄중하게 한다면 지금 이런 것도 결국에는 매도 세력하고 같이 결탁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빈번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어제 상황 보면 참 맥은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찾자면 우리 국내 국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읍소를 하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아직까지 기대할 수 있고 밸류 펀드 매입으로 인해서 지금 연기금이 그동안 매수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뭐 금융 투자나 투시는 제코가 석자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나서지 못하겠지만 일단 수급이 연기금에서 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나마 찾아보자면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 들어 국장을 볼 때마다 고구마 먹다가 가슴에 딱 얹힌 느낌이에요. 답답하고 숨도 쉬기 어렵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뭐 사이다를 마셨을 때 뻥 뚫리는 것처럼 우리 시장 역시도 수급과 이런 여건들이 개선되는 날이 와야 되는데 결국에 정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책이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만 제일 우려스러운 것들은 그 부분이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미국 시장 가십시오 했던 부분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수면을 감춰졌던 부분이 이제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PF 부실에 건설사들의 부실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자금 압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건설사의 유동성이가 요거 이제 어제 오늘 새벽 기사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다음에 역대 법인 파산이 최대고 또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던 이 정책의 부메랑이 20, 30대가 영끌로 해서 아파트 한 채 샀는데 결국에 소득이 감소하니까 지금 영끌로 매수한 이런 부동산들이 또 경매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 경매로 넘어가는 것들이 또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개선되는 정책이라든가 제도가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가슴은 답답하지만 반만 년 동안 우리가 한민족, 단일민족으로 역사상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에 강하죠.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 코스피는 이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결국에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빠져나간 수급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항상 증시 주변 자금 중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마켓머니 펀드를 좀 주시해서 보시는데 마켓머니 펀드에서는 또 자금이 이탈이 있었네요. 5,900억, 어제는 1,300억 정도 나갔고 네. 5,900억인데요. 들어온 것 대비 나간 건 미미해요. 그리고 음, 지금 201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네. 국면이기 때문에 마켓머니 펀드에서는 200조 원대만 유지된다면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르노이라든가 알테오젠 장중 어떤 이유 없이 쭉 빠진 다음에
이런 루머가 지라시가 돌았다라고 하지만 순식간으로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마켓머니 펀드가 뭐 200조 내외에 있을 때는 지수가 외국인들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중 급락이 나오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일단 매수 쪽으로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수익증권으로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CMA 단기자금 역시도 어느 정도 85주 이상에서 유지되는 것도 긍정적인데, 저는 이제 예탁금 청약권 관련해서 예탁금이 이제 일부는 미국으로 가겠죠, 중국으로 가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탁금만 좀 늘어나면 괜찮은데,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이거 선물 가지고 9시 47분에는 2,150억 정도 매도했다가 1시 35분에는 140억 순매수 전환했다가 2,300억 정도 매수한 거죠. 그러다가 1시 59분에 다시 750억 순매도, 그러다가 마감에서는 1,900억 매도.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코스피는 11시 30분보다 매도가 더 증가되면 그날 종가는 저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도하면서 똑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한테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에 종목장에 순환되는 것, 이 부분을 믿고 우리는 국장에서 수익을 추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국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섹터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동안 여기서 본다면 이제 반도체가 부진하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실망해서 전력 설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이거 관련해서 정부에서 첨단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회의를 개최한다. 그렇다면 낙폭이 컸던 전력 설비주들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큰 행사거든요. LA 오토쇼가 있어요.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피해 섹터로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부각받으면서 그렇게 크게 요즘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쿄 포럼이 있어요. 도쿄 포럼에서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관련도 보고, 그다음 정부 정책으로는 2050년 원전 중장기 로드맵 태스크포스 회의가 있는데, 원전주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력설비 낙폭 과대 쪽으로 봤기 때문에 전력설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본다면 1순위로 봤으면 좋은 건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보안주들이 움직였고, 반도체 장비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움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를 압축하자. 오전장에는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력 설비라든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오후장에는 헬스케어라든가 제약바이오 매기가 들어온지 이렇게 대응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자 핫이슈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종목 AS 먼저 좀 할게요. 한화엔진과 SY스틸텍인데 두 종목 모두 계속 우상향 추세. 특히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와, 주가 고점 이거 어디까지 더 열어둬야 될까요? 먼저 SY스틸텍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종전이라든가 휴전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전에 올랐다고 오후에는 ICBM 발사에 다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재건주들은 앞으로도 이 시장이 재건 시장 규모가 굉장히 1,055조이기 때문에 향후 부각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사 나온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땅을 주고라도 종전을 하자 이런 투표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일단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남아있는 무기들 다 소진하게 해서는 공격이 서로 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어제 같은 경우도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9,200원 깨지면 일단 매도하고 밑에 7,600원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사자고 했거든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일단 7,600원을 지지하는 모습 보인다면 여전히 세종대왕 도전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화엔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조선 섹터들은 지금 뭐 어제도 잘 조정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치고 갈 명분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국 조선과 협력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항공모함 또는 군함 관련 MRO 이쪽에 유지보수죠. 이 시장이 이제 새롭게 열렸다라는 것은 결국에 조선 섹터를 긍정적이고 이것을 반영하는 게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24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이 760%예요.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신고가 부분까지 왔다라는 거고 이게 내년도 후년도까지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우리 신고가를 도전하고 15,000원 이탈 시에는 매도한다 생각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핫 이슈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에서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오늘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유리기판 이쪽이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하이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이 저희 포트에 없어요. 오늘 새벽 기사 같은 부분이 SKC가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그래서 미국에서 R&D 보조금 1억 달러 받기로 했다. 결국에 이건 유리기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유리기판 섹터들의 대장을 봤으면 좋겠죠. 물론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 SKC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유리기판의 대장 역할을 했던 게 피롭티스라든가 JNTC 이런 것들이 대장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익 추구 본다면 중수형 맥락인 피로옵틱스를 보자. 오늘 매수는 시초가부터 공략하고 손절은 15,600원 이탈 봤으면 좋겠고 목표 주가는 19,5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 이슈 종목은 그 보조금 이슈가 지금 붙어 있는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피롭틱스를 골라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19,500원 그리고 손절가 15,600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간의 거래 특징적인 종목들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링크 이야기가 있네요. 이것도 머스크가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네. 뇌에다가 칩을 대서 이제 뇌 신호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네. 캐나다에서 임상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뉴럴링크 대장이 링크제네시스라든가 네오팩트라든가 솔본이 이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까지 같이 움직였어요. 저는 뉴럴링크보다는 여기서 한 발 연결해서 본다면 결국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뭐 저가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쪽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뉴럴링크 관련한 종목 가운데 링크제니시스, 두산 로보틱스 확인해봤고요. 오늘 제 핫 이슈 종목은 피롭틱스까지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니아 선생의 1도 양단 딜사이트S 다니아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